세 번째 성공 사례는 더 현대 서울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의 양명성 상무입니다. 저희 더 현대 서울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죠. 예, 프로젝트 개요와 저희 브랜드 전략, 그리고 저희 커뮤니케이션 했던 방법들, 캠페인, 그리고 성과,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 현대 서울은 올해 2월 26일에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배후 상권, 시설, 경쟁사 이런 분석들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를 봤더니 여의도는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지만 거주하는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형급 백화점이 안정적으로 손익을 내려고 하면 최소한 60만 명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2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백화점이 들어갈 입지로서는 완전히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백화점이 들어간 적이 없던 그러한 상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그 배드타운이라서 주말에 완전히 공동화가 됩니다. 백화점은 주말에 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공동화가 되면 어렵죠. 저희보다 먼저 오픈했던 IFC몰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고, 이미 주변에 지금 대규모 백화점과 쇼핑몰들이 많아서 이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하기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 설계를 제안받았을 때 매장 면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설계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다음 장. 그냥은 안 되겠다. 저희 브랜드를 좀 확장을 해야겠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만들었고 벤츠가 마이바흐를 한 것처럼 저희 새로운 브랜드를 확장을 해서 좀 이미지를 좀 올려야겠다. 두 번째, 백화점의 주 고객은 40대, 50대 고객이 주층인데 이 고객을 대상으로 안 되겠다. 저희가 좀 MZ세대로 좀 전환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좀 백화점이라는 이 고착된 이미지를 탈피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잡고 저희 브랜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더 현대라는 브랜드를 잡고, 더 현대라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겠다. 지역과 도시,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와 스탠다드를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미래 리테일을 좀 제시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더 현대라는 브랜드를 붙이자. 이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된 이러한 전략을 설계를 했고, 이름을 더 현대 서울 이렇게 네이밍을 했고, 그 아래 슬로건을 만들고 핵심 가치를 정하고,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저희가 좀 혁신적인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혁신과 파격 이 두 가지 단어로 잡았었고, 그래서 좀 볼 수 없었던 저희 신문에 나왔던 축구장 4개 규모의 국내 최대의 식품관, 그리고 이제 업계 최대의 조경,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면적이 안 나옵니다. 보통 백화점들은 영업 면적이 전체 면적이 한 70%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 백화점은 현대서울은 50%는 영업 면적으로 하고 50%는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 이렇게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와 예술을 좀 많이 보여드리자. 그리고 이제 미래형 좀 테크 서비스를 넣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팔렛, 또 VIP 라운지에 들어가면 얼굴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을 더 현대 서울로 잡았는데, 이 서울이 지금 한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아시아의 도시가 옛날에 홍콩, 동경 이랬는데 지금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오게 되면 L백화점이 있고 S백화점이 있고 H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서울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백화점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들을 넣어서 좀 글로벌한 그런 이미지를 주자. 그래서 더 현대 서울로 이름을 지었고, 원래는 그전에는 당연히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더 현대 서울로 이름을 지었고,
좀 백화점이란 업태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좀 확장성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보자. 이런 개념으로 더현대 서울이라는 이름을 네이밍했습니다. 그래서 층 브랜드도 예전에 보면 이제 보통 백화점들은 1층이 해외 잡화, 2층이 여성 패션, 3층이 남성층, 4층이 아동 스포츠 뭐 이런 식인데 저희 층명도 식품관은 테이스티 서울, 5층이 하늘정원 같은 경우에 사운드 포레스트 이렇게 좀 고객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연관성 있는 층별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옥상의 휴게 공간이던 하늘정원은 사운드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정해서 시그니처 콘텐츠 공간으로 만들었고 또 UR을 동반하고 40대 50대 고객이 오는 문화센터는 CH1985로 MZ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저희 고객 초청 행사하는 이런 문화홀은 알트원이라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때는 앤디월 전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비욘드 로드라고 좀 정의적인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 휴게실도 푸띠 라운지라는 컨셉적 라운지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운드 포레스트는 자연을 연상시키는 숲이라는 공간, 소리, 느낌, 그리고 소리라는 체험 요소를 결합해서 이 네이밍과 더불어서 스토리를 개발해서 고객들이 왔을 때 백화점과 다른 공간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스토리텔링을 했고 더현대 서울만의 공식 로고를 만들어서 서울이라는 로고를 추가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백화점 오픈했을 때 한 걸 보면 건물을 전체를 찍어서 보여드리고 하는 이런 이런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그러한 비주얼을 촬영을 했고 또 건축물의 특성이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이런 것들을 전면 브랜드 이미지로 부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오픈할 때 브랜드 캠페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캠페인을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광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이 지나가고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백화점 이런 좀 고급스럽지만 좀 편안하고 좀 그런 취향의 광고였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걸 깨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입히고 또 저희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 또 브랜드 뮤직도 백화점 느낌이 안 나는 MZ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이언티를 부르는 노래를 익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설정했던 페르소나들이 새로움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과정을 브랜드로 촬영을 했고 이 끝에 가면 마지막 이상적인 곳이 더현대 서울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높은 건물들 탓에 막힌 지하 답답할 땐 하늘을 보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파란색 서울 한강 위에 놓을 서울 특별하지 않은 어느 날의 특별한 선물 네, 짧지만 예전에 저 현대백화점하고 굉장히 다른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그 9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의 페르소나에다가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들이 하나 한 명이 각각의 제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모두 다 공통점 현대백화점 새로운 모험을 찾아가는 그러한 캐릭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저희 음악을 잠깐 아까 잠깐 들었겠지만 이 가사를 보시면 잠깐 틀 수 있겠어요? 음악만? 이 가사 안에 현대백화점이나 백화점, 현대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서울에 대한 이야기, 서울을 계속 징글처럼 계속 보여드리면서 듣다 보면 서울의 얘기구나. 서울하면 떠오르는 게 현대백화점. 이런 상상이 들도록 저희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컨셉과 이미지를 가지고, 비주얼을 가지고 저희 야립 광고라든가 지하철 스크린 광고,
버스 쉘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화려하게 좀 넣고, 다음. 그리고 저희 더현대서울 마이크로 사이트를 설계를 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엔 저희가 어떤 컨셉을 만들어 놓으면 홍보실, 뭐 영전실, 상품부에서 이 바리에이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고 싶었던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좀 왜곡이 되는 게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 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이 안에서 가져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다음 장. 또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스토어 매거진을 만들어서 이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2차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2차 캠페인에서는 이 모험을 떠났던 이 페르소나들이 더현대서울에 들어와서 자기만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런 연대의 장, 화합의 장, 또 파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2차 캠페인을 통해서 더현대서울에 안정적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고 더현대서울을 즐기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한 결과 좀 성과가 있었는데, 오픈 1개월 기준으로 방문 고객이 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통업체 사상 저희가 고객들이 적게 오게 하는 마케팅을 제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때 그 차량 2부제 했던 게 처음이자 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런 저도 아마 마케팅 한 20년 하면서 고객이 적게 오는 전략을 수립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목표는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150% 달성을 했고, SNS 업로드 건이 오픈 후 2개월 기준으로 21만 건, 아마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백화점은 핵심 상권 비중이 보통 한 55%, 60% 되는데, 더현대서울은 핵심 상권 비중은 26% 매출 비중이고,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74%, 또 대구, 부산에서까지 계속 오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더현대서울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 봐야 된다, 이래서 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2030 세대 매출이 보통 일반적으로 20% 정도 매출 비중인데 더현대서울은 42%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제 숙제가 있는데, 이 2030 MZ 세대들은 좀 계속 새로움이 있고 달라져야 계속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새로움을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뭐 자랑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디자인 매거진이 모노클이라는 디자인 다 아실 텐데,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탑 50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고, 여기 그 타이틀이 더현대서울은 리테일의 부흥을 이끄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줬고, 다음 장. 일본의 경제 니케이 신문에서는 더현대서울을 한국 백화점스러움을 보였다. 온라인 커머스들이 성장에 따라서 폐점이 잇따르는 일본과는 달리 차별화된 오프라인 경험을 선사하는 개성파 점포로 이커머스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글로써 더현대서울에서 성공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좀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고객에게 새로움을 들여서 또 더현대서울이 한국에 가면 서울에 가고,
서울에 가면 더 현대 서울에 가야지. 이런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일 핫하게 떠오르는 장소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숨은 노력이 낱낱이 보여지는 그런 발표였다고 봅니다. 제가 혹시 뭐 플로우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예. 우리 이제 그 더현대를 제가 딱 보면서 이 강렬한 색감이라든지 이게 뭔가 수채화처럼 유채화처럼 막 그 광고 포스터 자체도 되게 그 예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낯설음이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설레임, 그 설레임이 호기심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 성공을 거둔 거 아닌가. 근데 역으로 그 설레임이라는 게, 낯설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되면 익숙해지고 또 지루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혹시 다음에 더 현대 서울에 뭔가 파격적인 그런 모습 어느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의 가장 숙제이고 저희의 과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마 이번에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연출을 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연출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직 서현대 서울에는 명품이 많이 못 들어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 서울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못 들어가게, 숫자가 포화돼서 못 들어오게 되는데, 더 현대 성공을 보고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 우리가 타진하고 있고,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이벤트, 저번에 5월 달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랜선 콘서트를 사운드 프레스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런 것들 좀 고객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 MD, 또 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좀 새로움을 좀 주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제가 좀 몇 가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사실 다른 백화점은 매출이 70%를 그 장소를 하는데 50%를 한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경영진을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건 이제 설득이라기보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앞에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이대로는 사업성이 없다. 들어갈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성공할 수 없다. 일반적인 백화점과 똑같이 해서는. 그런데 그 50%의 공간을 고객을 위한 공간, 아까 사운드 포레스트 같은 실내 정원, 그리고 오신 분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폭포, 이제까지 백화점이 없었던 전시관, 미술 전시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제 고객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을 이제 되돌려 드리는 거죠.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오셔서 거기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되면 그 체험이 쌓이면 다시금 더 올 수 있는, 또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이제 그 네이밍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어떻게 자체적으로 개발하셨나요? 아니면 전문 네이밍 회사에 의뢰를 하셨나요? 네이밍 회사에 처음에 의뢰했었는데 결국 들어온 답이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뻔한. 예, 한 2년을 고민해서 연구가 온 결과가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저희 영업전략실 직원들이 고민을 했고, 저희 말씀 안 드렸지만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브랜드 전략팀을 새로 꾸몄고, 보통 저희 팀장들이 대부분 다 40대 중후반인데 브랜드 전략팀장은 30대 팀장이고, 주축에 되는 직원들이 다 20대, 30대 직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직원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더현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이 나왔고, 더현대 서울이 됐고, 사실은 이 결정이 거의 4년을 끌었습니다. 이름 정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최종 결정된 게 작년 말에 결정이 됐고, 결국은 이제 절반 이상의 임원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으로 가면 성공할 수가 없다. 여의도 사람들만 오게 되면 이 3만 명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똑같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회장님께서 바꿔봅시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지금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임원은 지금
저하고 싸우면서 더현대 서울이라고 부르는 고객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다른 데 여의도점이라고 하지. 제가 그래서 조만간 장을 지시러 가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학교로 가기 전에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와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나는데 아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타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 이 사례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우수 사례도 많이 나오고 사례로서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코로나19하고 그다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에 의해서 부의 구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 좀 부가 좀 많이 형성되는 그런 조수를 좀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라든가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 하이브리드나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 현대 서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기회 조건이 된 것 같은데 4년부터 전부터 시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측은 못하겠지만 운해에서도 좀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백화점이라 이름을 달았으면 저희다 확장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었을 텐데 더현대 서울은 저희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갈 수도 있고 백화점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패션의 성지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의 메카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컨셉을 잘 잡은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자랑하실 만합니다. 또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으신지요? 저희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네. 그 인근에 IFC몰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장소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는데 저희 현대서울과 IFC 관계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관계인지 아니면 완전히 서로 치열한 경쟁자 관계인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파이가 어떻게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IFC몰 그 마케팅 상무님을 만났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FC몰이 F&B만 잘 되고 나머지 패션 브랜드들이 계속 안 돼서 퇴점하고 새로 넣고 퇴점하고 새로 넣고 어디는 비어 있고 이러거든요. 특히 주말에 가면 여의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화 현상, 차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 한강변에만 있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주말에 차가 밀려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못 들어온 고객들이 다 IFC몰로 가고 IFC몰 왔다가 저희 백화점에 오시고 그래서 지금 그 IFC몰하고 저희 백화점 사이에 있는 그 연결 통로에 그 임대 상점을 놓을 수 있는 상가들이 20몇 개가 있는데 이게 다 공실이었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거 살까 했는데 가서 타전해 보니까 다 팔렸다. 거기 이동 공객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다 팔렸고 저희들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쪽 상권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제가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서로 간에 더. 서로 윈윈 전략이 예, 맞습니다. 성공하고 있네요. 예.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더 현대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지방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 현대 대구, 더 현대 부산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혹시 저희 전략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저께 회장님 보고 있는데 네. 보고 드렸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 백화점은 더현대라는 브랜드를 저희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브랜드 적용할 때가 지금 더현대 대구점을 올 말부터 리뉴얼이 들어가서 더현대 대구로 붙일 겁니다. 두 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압구정 본점이라든가 아니면 충청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그런 한도가 되면 더현대를 붙여서 새로운 현대백화점의 상위 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사회를 잘 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지? 예. 아니,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오픈하실 때 다른 경쟁 브랜드나 다른 회사들은
코로나의 그 아주 시국에서 오히려 오프라인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가거나 뭐 네. 통합하거나 이런 그 활동들이 있었는데 아주 뭐 적극적으로 그 아주 좋은 전략으로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데,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더 현대 브랜드가 더 충분히 더 기회가 확장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또 하나 혹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이유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비하시고 계신 뭐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디지털 세상이 지금 돼 가는데 가속화된 거잖아요. 가속화됐는데 이 중에선 이제 이런 온라인에 지루해 주시고 식상해진 분들이 더 많이 생겼다. 이런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온라인 상에서만 친구들을 만나고 온라인 상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완전히 글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역설적으로 더 많은 분들은 새로운 체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의 즐거움, 또 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F&B가 있고 새로운 브랜드가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이라 그러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마 오픈했을 때 모든 죄송합니다 교수님들과 이런 전문가들이 실패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오픈하고 성공한 다음에 뭐 경쟁사의 롯데나 신세계가 그걸 보고 더 빨리 같이 만들어서 뭐 롯데 동탄에 뭐 대전에 생겼는데, 거기 가보시면 저희 더 현대서울의 냄새가 납니다. 그건 느끼고도 보면서는 더 기분이 좋고, 우리 게 나빴으면 따라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게 좋으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는 채용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프라인이 이제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저희는 온라인에 중요할 전략은 없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쪽, 그런 쪽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좀 붙여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다른 백화점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이제 더 현대 서울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훌륭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치면서 네. 아직 저희 백화점 못 오셨던 저희 교수님께 저희 전시회 티켓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해 주셨던 부장님 질문 주셨던 꼭 더 현대서울 한번 가보시고 저희 전시관에 시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발표할 때 이렇게 단독으로 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영상만 틀어주고 이제 시상만 했는데,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토론하고 하니까 더 생생하게 정보도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광고학회 우리 회장님, 안대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발표를 맡아주신 또 새 회사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하고 번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